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7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검찰 언론은 그런데 이제 사법부 얘기해야죠. 사법부의 네. 그게 네, 사법부. 정말 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네. 뭐 좌우가 바뀌고 뭐 그렇더라도 제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곳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첫째는 법원, 네. 두 번째는 군대. 그렇잖아요. 그거는 건들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떤 정말 권력도. 예. 건들면 안 되는 큰일 나죠.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라고 법사위에서 제가 네.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분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군대 군인들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바뀌면 안 된다. 군인은 좌파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걸요. 그랬나요? 그 말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원 재판하는 사람들이 좌파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파들은 완전히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죠. 그럼요. 절대 우파 좌파 따지면 안 돼요. 그거 따지면 안 되잖아요. 네. 법원이 좌파 우파를 제일 많이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 있는 얘기죠. 네. 왜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네. 옛날에 했던 전임 대법원장이 했던 때 일을 다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 적폐다. 사법 농단을 했다. 너네들은. 그렇게 해서 무슨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을 떠나서서 다 잡아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 구속시키려고.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한 사람들은 구속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아마 본인은 이제 그렇게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죠. 저는 뭐 지금 본인은 진행자 그렇게 입장에서. 생각하진 않지만, 네네. 그죠? 진행자 입장에서 이렇게 네, 그렇죠. 보시겠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네. 저도 좀 심하다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한테 네. 묻는다면.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임 대법원장이 그래 잘못했다는 게 재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어서 후임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을 잡아넣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상 초유의 일이죠. 중남미 무슨 국가에서 이런 일 있었을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판례도 본 적이 없다. 네, 들어본 적 없고 지금 전직 대통령, 전전직 대통령 잡아놓고 전두환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글쎄. 지금 현재 받고 있죠. 그것도 저 광주까지 끌려가고 명예훼손죄로. 재판받고 네. 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전직 대법원장 뭐 쯤이야. 아마 이 정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해외 토픽에도 정말 나온 적이 없는 아주 이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무도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 어떤 그 현직 법관들이 좌편향된 네. 불법으로 후원을 하는데 민주당에 후원을 하는 거는 무죄다. 그래요? 이 여당 그때는 뭐 무슨 뭐 한나라당의 후원 절차를 어겨서 후원하는 거는 유죄다. 판결문에 나와요. 이렇게 소수 인권을 중시하는 당의 그 불법 후원하는 거는 그건 뭐 고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라는 거예요.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권 때 네, 얘기하는 그때. 거죠. 과거에. 네. 지금 얘기가 아니고 과거 얘기 몇 년 전 과거에 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새누리당에 이렇게 하는 것은 유죄다. 문제가 있었다. 유죄다. 그게 판결문에 나옵니까? 판결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 문제가 있는 판결문에 판결문 같은데 들고 그거는?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거 대한민국 소송법에는 있을 수 없죠. 예. 이거는 그 민주당의 성명서지 이게 예. 어떻게 판결문이냐? 그래서 법원 행정처한테 이런 자격이 안 되는 법관이 그대로 계속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힘도 못 쓰고 절절매면서 그 뭐 법관이 그 재판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막 속이 터졌어요. 아니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대법원장에 앉아있냐. 그렇게 판결문 쓴 판사는 누굽니까? 다 있어요. 그런 판사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그 손도 못 대고 그냥 그 원칙 지키려고 이렇게 해왔는데도 지금 와서는 적폐로 물려서
구속이 되니 많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실상은 이런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는 대상 군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 좌파 법원에서 군대를 허물고 있는, 그럼 가장 해서는 안 될 일 큰일 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지금 군대가 현상입니다. 문제죠. 걱정이죠 지금. 그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네. 그래서 그 지금 여호와의 증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의하는 게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군대 안 간 미필자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게 또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문제죠. 이렇게 해서 종교가 또 이용당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죠? 문제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제 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라?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나 방법이 이거는 없어요. 진짜 이건 걱정되는 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그 그죠? 소수 의견 내신 네 분의 대법관인가 네. 다 상식에 이거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럼 지금 우리 앵커께서 물어본 것처럼 그럼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안 간다 그러면 누구는 그럼 괜찮다고 어떻게 해? 누구 어떻게 해 그러면 진짜로. 다 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면 참 여기 월급 많이 주면 오겠다는 여군들만 데리고 이제 군대 유지해야 될 판이지. 네. 그럼 갔다 온 사람들은 뭐냐? 네, 근데 저도 육군 현역입니다. 또 예, 앞으로도 명령. 갈 사람들은 뭐냐? 우리 아들도 지금 곧 보내는데 네, 제 얘들은 아들도 뭐냐? 가야 됩니다, 곧.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비양심적 양심 불량자들이냐? 이 판결 하나로 이렇게 국방력 다 이 나라를 이렇게 균열을 시키고 재판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군대 가면은 뭐 제대로 또 말 듣겠습니까? 나는 야 빠질 수 있었는데 내가 안 빠지고 군대 왔어 뭐 이러면서 또 항명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군대 지금 이거 엉망됩니다. 엉망되고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가지고 예산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국방 예산이 8%가 올랐다. 네. 강한 군대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국방비를 언제 또 8%나 올렸어? 그동안 많이 올렸네요. 이 행태하고는 좀 안 맞는데 하고 조금 들여다보니까 뭐 전력 유지비가 많아요. 어려운 말 썼는데 결국은 월급 올려주는 거예요. 월급. 인건비. 지금 현재 내가 오늘 그거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현재 병장 월급이 47만 원. 저 때 6,000원. 6천 원. 저 장교도 그만큼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 장교도 장교로 그때 내 했었는데 기억하기로 한 19만 원, 20만 원 정도 받다. 그거를 몇 년 내로 지금 뭐 67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 그러니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병장이 47만 원이요. 대법원장이 바뀌고 하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막 하는데도 조금 남의 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뭐 재판 받을 일 없으니까 대법원장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겠냐. 그런데 지금 몇 달도 안 돼서 지금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네. 자기가 재판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 우파들이 남의 일이다 생각하니까 좀 여유인데 당장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그 밑에서 재판을 받아봤잖아요. 저 이번에 참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에서는 유죄 나올 것도 각오하셨어야 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래서 정말 얘긴데 네.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선거법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네, 제가 알죠. 네, 벌금 200만 원. 네. 그때 그 1심의 법원장이 누구냐?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때 춘천 지방 법원장. 네. 뭐 꼭 그래서 그랬는지 뭐 알 수는 없으나 네. 김명수 법원장이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벌금 200만 원 나와서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었어요. 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고법에 이제 살았죠. 그래서 무죄가 됐죠. 그리고 대법에서 최종 무죄되고요. 네.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리신 거네요? 그런데 그게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요, 누가 이래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됐어요. 예, 그래도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를 해줬어요. 예, 대법원에 갔을 때 또 좀 긴장했죠. 예, 유죄 나올까봐. 와, 왜냐면 그때 긴장했죠. 춘천지법원장 할 때 당연히 유죄 때렸으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장까지 갔으니까 또 이제 불안불안했는데 그것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을 받는데 누가 대법원장이 되면 불안해야 그게 되고. 별 내용이 아니었죠. 그 내용이 제가 볼 때. 뭐 하여튼 뭐 최종 무죄가 됐으니까 제가 그 내용이 당당하게 뭐예요? 얘기할 수 있고 뭐 문자를 뭐 보냈는데 그게 좀 뭐 허위다 어쩌면 그 몇 등이다 한 거가 뭐 그런 그거죠. 거, 네. 뭐 누가 뽑은 김진태 뭐 1등, 2등, 3등 그거.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결과는 이렇게 됐고 했지만 그때는 또 1년 지금 몇 달 전이니까 네. 대법관에 그 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더 많았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왔는데 지금 같으면 점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 혹시 그 홍준표 대표도 그때 대표하실 때 뭐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뭔지 내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뭔가 재판에 맞아요. 계류가 됐다가 그 돈 저희 받았다는 성완종 거. 씨한테 어, 그 그거, 돈 받은 돈 거, 받았다는 거. 고 성완종 의원한테 받은 그것 때문에 무죄 받았는데 그때 한간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살려준 건 보수의 분열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김진태 의원 살린 게 어떻게 보수의 분열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누가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본인은 기분 나쁘더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 여기 부르지 마세요. 이 알겠습니다. 프로에. 그건 정말 법원을 완전히 2번 죽이는 그런 거죠. 법원을 2번 죽이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이 아주 심각하게 이념화되고 있다. 이미 됐다. 그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2년만 됐지만 그래도 김진태 의원은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로 때린 것이다. 그렇지. 네. 명쾌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의 보수정당 재건 용역 보고서 공개했는데 용역비가 1억 원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누가 보수정당 재건 용역 보고서를 누가 의뢰했다는 겁니까? 누가? 당에서 한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네. 근데 왜 본인 자유한국당인데 왜 이걸 문제 삼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당은 지금 이제 곧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런 분이 어디다가 1억 원이나 주고 연구를 맡겨가지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은 뭐 이런 거다. 이 보고서대로 하자. 그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 잘했다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 용역 결과가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그런 된다. 내용이 있어요. 아니 당대표 돼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네. 그 하는 노선 뭐 이런 게 유승민 의원이 잘한 거다. 훌륭하다. 그리고 한국당이 여태까지 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했는데 뭐 수구 냉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좀 좌로 좀 가야 된다는 내용에 그걸 이제 낸 거예요. 보고서를. 너무 우면은 좀 좌로 갈 필요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임기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고 전당대회를 곧 몇 달 앞에 남겨놨는데 왜 자꾸 답을 말하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좀 가만 좀 있어라 좀. 네, 그것도 역시 좀 가만 좀 있어라. 뭐 생각이 있겠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기 동의하지 못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또 지금 이 시기에 이거는 좀 나중에 내도 되지 않았을까? 다 통합이 된 다음에 보수정당 재건 그래요. 용역 보고서가 시기적으로 그죠?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다. 오히려 우리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싸우지 못해서 그런 거다. 더 확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 같은 크게 이런 두 가지 그 입장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원내 무슨 좀 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뭐 공부 잘하는 서울대에다가 맡겨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나왔어요. 보고서가. 이대로 가야 되겠죠? 또 뭐 며칠 전에는 우리도 그냥 보편적 복지로 가자. 민주당이 막 퍼주기 수당한다니까 우리는 그거 더 3배로 더 올려.
네. 뭐 대상 더 넓혀 100% 다 해. 이제 그렇게 지금 막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동의를 못 해요.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아니다. 우파 정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이게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답은 1억 원 주고 교수들이 연구 보고서를 써서 그걸 정답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고, 뭐 밤샘 끝장 토론을 한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그 당원들의 선택을 받느냐, 당 대표가 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당에 나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 건데, 그거를 하기도 전부터 왜 그거 몇 달을 못 참고 지금 막 누구를 끌고 가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자격과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이죠. 네. 하여튼 이런 정책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자구책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에는 좀 찬성하십니까? 뭐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찬성하죠. 그렇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여태 개혁을 하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부터 제일 큰 문제였다. 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도 개혁은 필요하다.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문제였고 사람들은 피풀은 문제였지만 그래도 보수의 개혁은 필요하다. 개혁을 할 사람만 제대로 뽑아 놓으면 그것부터 절반은 이미 달성한 거다. 그러면 우리 김진태 의원님은 본인이 보수 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나왔던 그런 분들보다는 물론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만, 네. 그 얘기는 뭐 오늘 네. 이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아니 뭐 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하여튼 좀 새로운 자신 사람, 있죠. 겁내지 말고 네. 새로운 사람, 세대 교체를 한번 하면 우리 네. 당 훨씬 나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거기에 일조하실 거고. 네. 네. 당대표 출마하실 거죠? 아, 참, 내년 2월에. 아이, 그런 거는 질문제도 없었는데. 아, 뭐 항상 네. 없는 거 많아요 지금. 네. 뭐 절대 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안 한다.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 할 수 생각하지 있겠다. 않는다. 그때 네. 가서 얘기하겠지만 상황이 되면 난 출마하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네. 하여튼 뭐 네.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네. 꼭 뭐 안 한다고는 안 한다. 뭐 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할 얘기가 좀 많습니까? 가장 큰 거 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네. 뭐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어요.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 저 그만 좀 싸워라. 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정말 솔직히, 네, 솔직히. 잘하는 거는 좀 잘한다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잘한 거 얘기하세요 지금. 잘하는 거 정말 얘기해주고 싶어요. 뭔데요? 그러면 저도 뭐 좀 포용력 있어 보이고 네. 쿨해 보이고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아. 진짜 없어서 얘기를 못 해줘요. 그래도 네. 남북이 어떡해요? 뭐 군사 합의서는 문제가 많다고 쳐도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손 잡고 어떤 그 한 민족으로서 무언가 평화의 그 무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것도 안 돼요?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건데. 나는 군사 합의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전부터도. 그 전부터. 군사 합의서 이런 내용 빼고 그럼요. 뭔가 그래도 정상들이 만나서 네. 그래도 악수하고 이런 포옹하고 이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냥 적대시하고 그냥 가요? 그냥 쭉쭉?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아주 긴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또 정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뭔가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북핵을 뭐 없애든가 아니에요. 뭐라 그거 없애든가 할 아니고요. 거 아니에요. 예. 김정은 정권하고는 안 돼요. 거기에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왜 김정은 뭐 다 쓰러져가는 거기를 살려가지고 거기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착해졌을까요? 저는 못 믿어요. 네. 김정은 정권하고는 안 되고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북폭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국제사회 유엔에서 하는데 조금만 더 공조하고 좀 그렇게 있어 보면 아마 1년 뒤 머지않아서 상황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 김정은을 가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적이 아닌 좀 더 말이 통하는 그런 북한의 또 다른 정권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가는 길에 있어서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틀렸다. 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정부한테 유엔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오히려 거기를 더 고립시켜서 거기서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거나 항복 나오는 게 낫다. 그게 더 빠른 거다. 이런 생각이시죠? 당연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냉면은 어떻게 좀 체하신? 아까 막 맞아. 엄청나게 이거 좀 체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성권한테 그죠? 목구멍으로 이성권 잘 같은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잘 넘어가더라고요. 야, 굉장히 먹방에 나오셔도 될 것 같다. 냉면집이 아마 때 아닌 호황을 좀 이룰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까 그 김병준 위원장 전원책 조강 특위 위원 지금 하는 거에는 좀 아까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 당 어려울 때 와서 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도와주고 계시니까 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우리 좀 당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이 이를 때까지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 잘 좀 관리하시다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 마음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저는 뭐 어디 가면 그래서 한 60점은 드립니다. 옛날에 뭐 인명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보다는 나아요. 훨씬 납니까? 자기 뭐 그냥 그 이름 내려고 뭐 어떻게든지 막 무리하고 그러는 분들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꽈락은 내냈다. 60점 정도는 드립니다. 네. 하여튼 뭐 아까 보수 통합 원칙에는 동조하신다고 하니까 왜냐면 분열은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 망하는 거라서 지금 분열의 시대 아닙니까? 특히 이쪽 우파 쪽은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열을 좀 막고 변화의 시대에서 좀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뭔가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서 그런데 그 국민들이 볼 때 좀 그래도 김진태 의원은 검찰 출신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또 분위기가 나도록 조금은 더 열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잘못된 건 좀 잘못됐다고 하시고 과한 건 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저희가 또 우리 역시 김진태 의원은 역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조금 더 폭을 좀 열어두시고 우리 김진태 의원 지지자를 규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앵커 초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저는 저희 그 빈대떡에다 막걸리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